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허성광 광주전남연구원장이 거듭된 사퇴 요구에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광주시 의회가 오늘 해임 건의안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조명업체에서 비롯된 집단 수은 중독 사태로 노동자들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지만 별다른 치료법이 없어 막막한 상황입니다. 광주시가 자동차 100만 대 생산 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석탄 도시에서 자동차 수출 기지로 변모한 일본의 기타 큐슈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천년 고도를 자부하는 나주 원도심에 전봇대와 전선이 사라지면서 도시 경관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자동차 100만 대 생산 도시를 꿈꾸는 광주에 일본의 기타 큐슈 사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동차로 아시아를 이끌겠다는 기타 큐슈 지역 공동체 선택과 노력이 결실을 거두고 있습니다. 김낙곤 취재부장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기타 큐슈 사이언스 파크입니다. 지역 대학은 물론 와세다와 후쿠오카 등 자동차와 관련된 일본의 모든 대학들이 한 곳에 와 있어 학점을 교류할 수 있습니다. 도요타와 닛산 등 자동차 회사 실무진도 교수진으로 파견돼 실무형 인재 양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専門に学んだ学生さんというのはなかなか日本国内少なくともいませんので、このコースを学んだ学生さんからですね、ぜひ就職してほしいという声を多くいただいております。 석탄도시 기타 큐슈가 자동차 150만 대 생산 도시가 된 것은 기타 큐슈 자동차 생산 거점이라는 강력한 프로젝트가 추진되면서부터입니다. 지방정부는 닛산과 도요타에 전용 부두를 지어줬고 노사는 합리적인 임금 체계를 선택했습니다. 자동차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선택한 기타 큐슈에는 이곳 닛산 자동차가 돌아온 데 이어 지난 90년대에는 도요타 자동차 생산 공장까지 생기면서 본격적인 자동차 도시로서 성장하게 됩니다. 생산 라인이 10년 간격으로 들어오면서 지난 2006년에는 100만 대 생산에 성공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부품 생산 공장을 기타 큐슈에 두자는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파나소닉 부도로 남겨진 전자 부품 회사들은 업종 전환이 이루어져 지역 내 부품 조달률은 70%까지 치솟았습니다. 광주의 역내 부품 조달률이 10% 안팎에 머문 것과 비교하면 막대한 지역 경제 효과입니다. 2005年は223社でございましたけれども、現在その集積が進みまして、2014年昨年度でいきますと487社まで増加しております。 자동차로 아시아를 이끈다는 기타 큐슈 공동체의 꿈은 이제 수소연료 전지와 전기차 등 미래형 자동차에서 성장 동력을 이어가려는 새로운 비전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본 기타 큐슈에서 MBC 뉴스 김낙권입니다. 최근에 폐막된 담양 대나무 박람회와 국제농업 박람회가 대회 흥행은 물론 지역 축제 상생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남은 문제는 이런 성과를 지역 발전으로 이어가고 안정적인 수익 모델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31일 폐막된 담양 대나무 박람회. 한 달 보름 동안 박람회장을 찾은 관람객만 104만 명으로 생태 도시를 표방하는 담양의 이미지를 한 차원 높이는 계기가 됐습니다. 여기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등 풍부한 콘텐츠와 지역 관광지와 연계하는 유관기관들의 긴밀한 협력이 밑바탕됐습니다. 친환경 박람회, 작지만 강한 콘텐츠로 승부하는 박람회, 경제 박람회라고 하는 모토를 통해서 그 내용에 알맞게 충실하게 했던 게 국제농업박람회 역시 행사 기간 동안 누적 관람객이 73만 명으로 흥행 성공의 역사를 다시 써냈습니다. 단순히 보고 즐기는 축제를 넘어서 생명산업인 농업의 중요성과 6차 산업으로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학습과 힐링의 장으로 꾸민 게 주요했습니다. 참 아이디어도 독특하고 참 좋은 것 같아요.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네요. 특히 두 박람회는 물론 인접한 광주 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해서 관람객 유치와 붐 조성에 나서는 등 지역 축제의 상생 모델도 제시했습니다. 남은 문제는 높아진 위상과 브랜드 가치로 관광과 레저, 투자 유치 활성화 등 지역사회 전반에 선순환 효과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더욱 매력을 가졌다고 하는 것. 이것은 앞으로 판로 학대뿐만 아니라 이제 문화, 관광, 산업에 아마 투자 유치가 더욱더
또 산업화를 통한 수익 모델 창출 등 박람회 성공만이 아닌 사후 관리가 이제 더 중요해졌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광주시가 2019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개최와 관련해 예산 미확보와 추가 재정 투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국회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더욱이 유대회를 치르면서 광주시의 빚이 910억 원 늘었고 임시 수조 등 추가 시설을 이용하는 데 550억 원이 더 든다며 현재 재정으론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자욱한 안개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장흥의 가시거리가 70m로 가장 답답한 상태고요. 해남 80, 곡성 100, 담양 220m까지 좁혀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인천과 광주, 무안 여수공항에는 저시정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아침까지는 쌀쌀해서 일부 내륙에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얼겠는데요. 한낮에는 광주가 19도, 나주와 구례는 20도까지 오르면서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기온차가 20도 가까이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또 여수에는 건조주의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광주에서 발생한 집단 수은 중독 사건. 그동안 몇 차례 보도해드렸는데요. 이 파장이 확산되는 동안에도 환자들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싼 치료제는 구하기도 힘들고 이 치료 시기를 놓친 탓도 있습니다. 입원 환자들이 수액만 맞고 있다는데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은 중독으로 소변에서 정상인보다 5배 많은 수은 성분이 검출된 45살 김모 씨. 지난달 29일 병원에 입원했지만 체내에서 수은을 빼내는 전문 치료 대신 희석을 위한 수액을 맞는 게 전부입니다. 지금 현재는 약이 없습니다. 수입을 해야 된답니다. 어머니 그냥 만성 피로 손도 좀 저리고 등도 좀 아프고 또 항상 불면증이 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인 41살 임모 씨도 수은 중독 피해로 7개월가량 간 손상과 눈떨림 등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변변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은을 배출하려면 DMSA라는 특수양품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 약품이 국내에 없어 해외 주문에 한 달가량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또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한 상자에 100만 원가량 하는 고가의 약이 환자에겐 부담입니다. 치료가 반복적인데다가 치료를 한다 해도 그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방법도 마땅치 않고 또 수은을 만지기 시작한 7개월 전에 곧바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시기를 놓친 것도 문제입니다. 이제는 체내의 수은 성분이 다소 떨어져 독한 수은 치료약을 투여할 경우 기대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내에서 어떤 그 중금속을 빼낼 때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미네랄까지 같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어서 그리고 뭐 피부 증상이라든가 몇 가지 부작용이 있어요. 국내에는 전문약도 없고 치료 시기도 놓치고 수은에 중독된 근로자들은 체내 수은 함량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편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수은이 있다고 알리지 않고 근로자들에게 작업을 시킨 혐의로 조명업체 대표이사 60살 김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집단 수은 중독 사태와 관련해 해당 업체 대표이사가 근로자와 지역사회에 사과했습니다. 광주의 한 조명기기 생산업체는 생산이 중지된 지 1년이 지난 설비 공장에 잔류 수은이 있을 거라는 예상을 하지 못한 무지에서 사태가 발생했다며 수은 피해를 입은 근로자들에게 위로의 말과 쾌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환경전담부서를 신설해 유사 사태를 방지하고 환경관리 등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새정치연합 권은희 의원이 광주에서 발생한 수은 중독 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후속 조치를 당부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습니다. 권 의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주에게 임시 건강 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검사 결과를 정확히 확인해야 하고 수은 중독 같은 사건의 경우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환경부 장관에게는 수은이 포함된 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한 적이 없다며 영산강 등으로 유입됐을 가능성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허성광 광주전남 연구원장 임명 사태가 제2라운드를 맞았습니다. 허 원장이 사퇴 불가 입장을 밝힌 반면 시도의회는 해임 건의안 채택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허성관 광주전남연구원장은 그만둬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사퇴할 생각이 없음을 공개적으로 처음 밝혔습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사퇴할 생각 아직은 없고요. 대신에 진짜 내가 자격이 없는 사람인지 문제가 있는 사람인지 이걸 언론에서 한번 검증을 해갖고 보도를 해주시면. 또 자리에 연연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며 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들도 대부분 해소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 세금 탈루 이런 거는 말끔히 소명이 됐어요. 의혹들은 내가 완벽하게 해명을 했습니다. 허 원장의 사퇴 불가 발언이 알려진 뒤 시도의회도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원장 사퇴 촉구와 함께 연구원 이사장 해임 건의안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여론을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한 우리 김수삼 이사장 해임 건의안을 지금 채택하고자 지금 저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남도의회도 오는 9일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고 보다 세밀한 광주전남연구원 예산 심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수삼 이사장이 4일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도 허 원장 거취에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사퇴 불가 표명으로 허 원장과 시도의회는 물러서기 힘든 감정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윤장현 광주시장은 사실상 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한 반면 이낙연 전남지사는 연구원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광주시장과 전남지사의 입장차가 미묘하게 다른 점도 연구원장 임명 사퇴 장기화를 부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가 여야는 물론 의원들 간 입장차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할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군 단위 조정 등 선거구에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광주, 전남, 전북에서 각각 한 석씩 모두 3석 감소는 현실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정훈 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은 전남은 2-3석을 줄여야 한다는 요구도 있지만 영남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추가 감축은 막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 쪽에서 우리를 2석이나 줄인다고 하는데 우리는 한 석 이상은 양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통피합이 유력시되는 광주 선거구는 광주 동구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남에서는 장흥, 강진, 영암, 고흥, 보성 등 선거구 통피합이나 시군 단위 조정 등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이제 한 석으로 여야가 합의가 되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것은 공개특위에서 하는 게 아니라 획정위원들이 획정을 하는 거야. 여야는 오는 4일 원내대표 회담을 열어 선거구 획정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지만 입장차가 커 접점을 찾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선거구 획정안 법정 제출 시한은 오는 13일까지 10여 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법정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정부가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확정 고시하기로 한 가운데 국정화에 반대하는 집회와 토론회가 잇따라 열립니다.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민주주의 광주행동은 오늘 오후 국정화 행정고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저녁에는 촛불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또 사단법인 한반도 미래연구원은 한국사 교과서 집필자인 주진호 교수를 초청해 국정화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강연과 토론회를 열기로 했고 인문학 강연에 초청된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도 국정교과서가 초래할 역사 왜곡과 폐해를 비판할 예정입니다.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를 주장하며 교육부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장휘국 교육감은 어제 오전 세종시 교육부 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갖고 21세기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한 가지 생각만 강요할 수는 없다며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교육감은 황우여 교육부 장관에게 보내는 건의서를 통해 올바른 역사 교육을 위해 학자와 교수, 교사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와 과정을 거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광주 학생 독립운동이 미주 한인사회의 지지를 받았다는 기록이 미국에서 발굴됐습니다. 전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재기 교수가 지난 1930년에 발간된 북미 한인 학생의 소식지를 검토한 결과 당시 학생들이 모국에서 일어난 광주 학생 독립운동을 적극 지지하고 미국 사회에 알렸다는 내용을 찾아냈습니다. 당시 소식지에는 학생 독립운동의 전개 과정과 일제 폭력성, 세계 알릴 홍보위원회 조직 등을 자세히 다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한미공군연합훈련과 관련해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윤 시장은 이순진 합참의장에게 보낸 서한문에서 한미연합훈련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대법원 판결로 주민들이 격앙돼 있고 시민 불안과 고통이 커졌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형 여객선 안에서 차량들의 하선을 돕던 직원이 화물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여객선에서 일행들과 술을 구입해 마셨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주말 제주에서 목포로 도착한 15,000톤급 여객선의 화물칸. 내부 차선을 가로질러 나가려는 1톤 화물차 운전자에게 하역 담당 직원이 돌아와야 할 방향을 안내합니다. 차량에 다시 오른 운전자는 그대로 돌진해 직원 55살 최모 씨를 치었고 최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대기하던 차량이 앞으로 나가다가 급 전진을 한 거예요. 하고 트럭 사이 중간에 끼셔가지고. 경찰 조사 결과 화물차 운전자 46살 최모 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94%의 만취 상태. 여객선 내부에 있는 편의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구입해 마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운법상 여객선 내 주류 판매에 대한 별다른 규제가 없어 음주는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는 저희들이 한 병 이상을 팔지는 않습니다. 근데 또 여객선이다 보니까 또 이용하신 고객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전혀 그런 걸 대해서 이제 판매를 안 할 수는 없고요. 해경은 화물차 운전자 최 씨를 구속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여수의 한 고등학교 행정실장이 학교에서 흉기를 들고 학생들을 위협한 일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 행정실장의 사표는 이미 처리됐는데 그동안 학교는 교육청에 이 사건을 알리지 않아 은폐 의혹까지 일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지난달 19일 저녁 9시쯤 여수의 한 마이스터고에 근무하는 50대 행정실장이 흉기를 들고 체육관에 있던 학생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행정실장은 왜 떠드냐며 학생들을 위협했고 2학년 남학생이 왜 술을 드시고 그러냐며 항의하자 학생의 뺨을 서너 차례 때렸습니다. 학교 안에 있던 행정실장의 관사와 체육관의 거리는 10m 정도. 학생들은 학내 음악 동아리 소속으로 체육관에서 얼마 남지 않은 대회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행정실장이 술에 취한 채 난동을 부린 겁니다. 사건 다음 날 행정실장은 학부모에게 사과한 뒤 사표를 썼고 징계 절차도 없이 보름 뒤인 지난달 28일쯤 사표가 처리됐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사표를 처리하면서도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학교 측은 이에 대해 평소 행정실장이 술과 관련된 질병이 있었고 학부모와 원만하게 합의돼 보고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직원이 그것도 학교 안에서 흉기를 들고 학생들을 위협한 사건이어서 은폐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사표 처리는 번복하기 힘들지만 해당 학교에 대해선 보고를 안 한 점에 대해 행정처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광주 장애인 총연합회는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표이사도 선임하지 않고 공식 출범도 하지 않은 광주복지재단이 장애인 복지관을 운영하려고 나서고 있다며 광주시는 복지관을 넘겨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올해 말로 위탁기간이 끝나는 연합회의 3년간 운영 성과를 평가해 기준에 못 미치면 운영기간을 공모에 변경할 방침이며 연합회 강부는 이에 반발해 기자회견 뒤 삭발을 했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혼잡한 재래시장에서 부녀자와 노인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소매치기를 벌인 혐의로 68세 박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달 28일 광주 송정 5일장에서 79세 강모 할머니의 가방에 든 현금 33만 원을 훔치려고 하는 등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5차례에 걸쳐 190여만 원의 소매치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천년고도를 자부하는 나주 원도심에서 전봇대와 전선이 사라졌습니다. 도시경관이 살아났고 역사 유적과도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됐습니다. 정영욱 기자입니다. 고려시대부터 관청이었던 나주 목사의 금성관. 전라남도 지정문화재 2호로 나주의 대표적인 유적이자 관광자원이지만
주변의 전봇대와 얼키설키 늘어진 전선이 경관을 방해해왔습니다. 이 전봇대와 전선이 말끔하게 치워졌습니다. 지저분한 줄이 막 엉켜지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다 없어지고 또 깔끔해졌잖아요. 한전이 금성관 일대 1.6km 구간에 전력시설을 지중화하고 1단계 준공식을 열었습니다. 전봇대와 전선은 물론이고 변압기등도 모두 땅속에 시설하는 새로운 공법이 적용됐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로 이전한 한전이 나주에 주는 선물이자 신기술의 성과 전시장입니다. 친환경 신공법을 적용한 최초의 지중화 거리입니다. 이곳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지중화 신공법 거리의 모델이 될 것이고, 한전은 나주 원도심 가운데 남고문 일대를 포함해 2.3km에 달하는 2단계 구간은 내년 10월까지 지중화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여수 사립외고 추진과 관련해 새로운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여수시가 교육 전문가와 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사립외고 설립이 타당한지 원점부터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여수시가 여수산단 24개 기업체와 사립외고 설립 운영 지원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수시는 참여 기업체로부터 매년 외고 운영비로 40억 원을 지원받기로 했습니다. 여수시는 대신 지역 우수인재 육성과 인구 증대를 위해 명문 사립고 설립은 강화하되 반드시 외국어고를 설치할지는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교육 전문가와 산단기업, 지역민이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통해 외고 설립이 타당한지 검토하고 자사고 등 다른 학교 설립 방안이 나오면 이 협의체 안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청, 교육 전문가, 교육단체, 학부모, 산단기업, 지역 주민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사립외고를 포함한 학교 형태, 이사회 구성, 교사 충원 등 명문 사립고 설립을 위한 모든 문제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여수시가 그동안의 사립외고 설립 강행 방침에서 지역민들의 반발 여론을 감안해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여수 지역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한 여수교육 지키기 범시민위원회는 이 같은 제안을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여수시가 사립외고 설립의 근본적인 문제와 절차 과정은 외면한 채 협의체를 미끼로 사립외고 설립을 강행하는 처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협의체의 사립외고 설립 주체인 교육청과 여도 초중학교 관계자가 참여할지도 미지수인데다 산단업체와 운영비 지원 협약을 맺은 것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반하는 행위라며 전면 무효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반목이나 일정한 좀 이렇게 부정적 의견들이 피력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수시가 이것은 이제 시민의 이름으로 지역협의체를 구성했다. 일정한 전략적 물타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설립 찬반 논란 속에 설립 논의 주체를 확대하려는 여수시의 새로운 카드가 사립외고 설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앞으로의 결과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